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 2주간 동안 정말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의 실적을 미리 좀 점검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 전망치가 이렇다 이게 아닌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을 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내겠다라는 얘기도 물론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약간의 투자 시점이 좀 바뀌고 전략이 바뀐다면 우리들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될지 다방면으로 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큰 그림에서부터 조금씩 그림을 좁혀가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 기저효과에다가 경기 회복 기대감들 그리고 정책들 여기 유동성까지 더해지니까 아마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역시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을 여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 그리고 증권사들의 지금 전망치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평균치만 봤을 때는 한 11조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평균치가 나옵니다. 유진에서는 11조 6천억 원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게 보면 키움과 메리츠가 10조 7천억 원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은 11조 원은 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은 안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약간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걱정을 얼마나 상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삼성전자가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한 10만 3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치가. 지금 10만 원까지는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6개월에서 1년 평균 목표치니까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 몇 개만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실적 전망치 변동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이다.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금융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개월 전보다는 변동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1개월 전에 이미 한 20% 이상 전망치가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엔 요만큼만 변동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조선이야 수주 얘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고 가면 갈수록 내년까지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이나 어떤 호텔 신라, 대한항공, 그러니까 경기 정상화,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들 당연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한항공 좀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게 사실 이것도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 한 달 사이에 대한항공의 실적 전망치가 40% 가까이 뛰어오른 겁니다. 주가도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관점은 저번에 박민영 앵커도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을 꼽아줬었고 지금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렇게 업종군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을까? 아직 기회가 있을까? 이거를 좀 꼽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매매 스타일을 짧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좋은 실적이 나왔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그걸 또 재료 소멸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미리 한번 스스로의 종목들을 체크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제약 바이오 쪽 되겠습니다. 지난해는요, 사실 코로나 직후부터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의약품 섹터, 이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의 제약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흐름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딱 올해 들어서부터 임상 실패, 고평가 논란, 공매도 재개 등의 이슈로 이렇게 흐름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4월에 있었던 이런 상승세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요즘 들어서 5월에서 6월 들어서는 전문가들의 좀 추천도 늘어나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따라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뭐 CM 업체들 위주로 백신 관련한 이런 쪽 종목들이 많이 그쵸. 올라가다 보니까 흐름을 탔던 건데 지금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쪽에서 유독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나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7월 분위기가 조금 어땠는가 살짝 계산을 해봤더니요. 네. 열어보실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3거래 사이에. 한미약품 5%, 한미사이언스 9%, SK바이오팜, 유한양행, ST팜, 녹십자랩셀, 바이넥스, 티움바이오 등의 종목들 7월 생각보다 좋게 흘러갑니다. 물론 이 하락으로 출발한 일부 기업들도 있으나 종목 개수로 봤을 때는 좀 다수의 종목이 하반기 출발을 조금 좋게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둘러싼 이슈들 뭐 대략 어떤 게 있을지 아시죠? 뭐 당연히 코로나 얘기는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를 둘러싸고 있는 종목들을 뭐 세 군데로 나눠본다면 네. 백신, 진단키트,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의약품 얘기하는 신약 쪽입니다. 신약은 사실 계속해서 조금 이슈가 밀려났던 분위기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임상 데이터 성과가 지금 미미하고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강한 이슈만 나온다면 굉장히 바닥 잡고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되겠으나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백신은 우리 제일 핫한 분야죠. CM 업체들 상승했고 mRNA 컨소시엄 업체들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왔고 진단키트도 실적 배경으로 작년에 정말 큰 흐름 보였다가 백신으로 앞으로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안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권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들을 열어봤더니 바이오주가 최고점 대비 지금 낙폭이 30%인데 과거 흐름을 놓고 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늘 바이오주의 저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묻지도 말고 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신한금토에서는 대세 상승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뭐 늘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상상인 증권에서 나름 공격적으로 3분기부터는 매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바이오 투자 심리 바닥이다. 반등 생각 시점이다. 낙폭이 클 때마다 3분기에 좀 담아가자. 다만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업체들로 추려보자라고 의견을 줬는데 김영록 앵커는 네. 제약바이오 뭐 담겠어요? 지금 담으라면. 방금 질문에 우리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은 게 네. 항상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다루게 되면 마지막 그 부분이 고민이에요. 이게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변동폭도 크고요. 이거 꼽기가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 코스닥 150 바이오 ETF 얘기를 그래서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당연히 저희 시간에 오시는 전략 주시는 분들의 의견 너무 귀하지만 그렇게 ETF나 뭐 펀드 이렇게 했을 땐 뭔가 종목으로 줬으면 좋겠다. 저는 좀 제가 성향이 공격적이기도 하니까 네. 그 ETF 자체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파는 게 더 좋거든요. 네. 다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댓글 통해서도 그런 요청들이 그쵸, 많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그러면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이 지금도 유효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께 유난히 마음이 무겁게 죄송하네요. ETF 얘기 또 나오면 제가 커트하고 무조건 종목을 한번 얘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8일에 있을 이벤트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8일에 정부가 K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배터리 3사들도 그렇고 시설 투자 그리고 R&D 투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액 공제 얘기들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참여한 기업들 몇몇만 봤을 때도 배터리 3사야 당연히 들어가고 SKIT와 지금 현대차도 어떤 배터리 부분 사장급 인사가 함께 참석하지 않을까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내외 공장 투자나 합작사 설립 발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런 뉴스들은 사실 아니긴 한데 네. 2차 전지가 지금까지 너무 못 갔으니까 어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새로운 좀 환기되는 뉴스들이 나오면 좀 주가도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2차 전지
IT 반도체와 함께 잘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한번 기대감 측면에서 한번 네. 보도록 할 텐데 주가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등락이 많이 있었던 LG화학도 있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보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끝에 부분에 좀 급락하는 이슈들도 네. 군사 이슈 때문에 있었고 그나마 SKIT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장 이후에 바닥을 다지다가 요새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현대차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이슈와 함께 여기 중에서 한번 꼽자면 특히나 이제 배터리 얘기하면 항상 삼삼한 얘기했었는데 아이테크놀로지와 이제 현대차도 내재화 이슈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투자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까지도 포함했을 때 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종목이 없을 만큼 이슈들이 좀 많이 품고 있고 많이 못 올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시장에서 뭐 언제든지 성장성을 담보하는 이 배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또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모두 맞춰서 픽한 종목을 소개해 주실 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진만쌤 나와주시죠. 예, 오늘도 물어볼 내용들이 많고 또 꼽아야 될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어닝 시즌이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좀 어떻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 다만 이제 지금 와서 이거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사세요라는 플로우로 가기에는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매력적인 그리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 어디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좀 있으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로도 많이 나와 있고 뉴스로도 2분기가 기대되는 종목은 뭐다라고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요게 과연 이렇게 이미 나온 상황에서 선 반영이 됐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혹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섹터가 지금 좋은 섹터인지 아니면은 3분기 때 조금 섹터가 안 좋아질 건지 그것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좋고 섹터가 3분기까지 좋은 종목에 대해서 일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즉 호재에 대해서는 일부 선반영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이 선반영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한번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랑 삼성바이오로직, 삼성 SDI 좀 대형주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조금 이제 지수가 매일매일 고점이 갱신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고요. 네. 네, 먼저 포스코부터 한번 보겠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2분기가 끝이다, 3분기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철강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이지 않을까. 보면 컨센서스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한 달 전보다 컨센서스가 20% 오르는 종목은 저도 처음 봤는데 정말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철강이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포스코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는 업종군이기도 하잖아요. 네, 팀장님께서는 포스코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철강 가격이 최근에 좀 다시 계속 우상향 되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도 계속 오르는데 이 탄력이 계속 가야 주가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니즈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정책주로 건설주를 꼽는데 건설 안에 들어가는 철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내년도까지 주택 공급도 원활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철강에 대한 니즈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모멘텀으로 끝나기에는 지금 너무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 48만 원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DP 하향을 좀 한 적이 있었었는데 맞아요. 다시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도 주가가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추후 모멘텀도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바이오계의 그냥 TSMC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조업의 CMO가 좋은 게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옵니다. 즉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정말 잘 찍히는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협의하고 있는 제약사도 굉장히 많고요. 공장이 부족한 거지 수주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오히려 더 얼만큼 늘려야 될지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보시는 분들께서는 100만 원 그 이상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즉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추후 성장 모멘텀까지 충분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에 팀장님과 했을 때도 증권가의 평균 목표치가 한 105만 원, 110만 원 나올 때도 그때는 90만 원 언더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다시 목표 주가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한번 탄력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 이것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배터리 3사 쪽에 노이즈가 조금 있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분할 이슈로 좀 노이즈가 있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일주일 전에 좀 노이즈가 있었었는데 분할 이슈라는 거는 아무래도 분할로 인한 실탄을 확보하고 이 실탄으로 공장을 증설하든지 아니면은 회사를 인수하든지 즉 이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쪽이 이제 전자 쪽에 좀 실적을 올라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제가 SDI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리비안 쪽 관련한 수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 공장을 증설하지 않겠느냐라고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SDI 측에서도 고려하고는 있다라고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83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배터리 3사 가운데서도 그나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삼성 SDI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봤을 때도 그리고 수주 실적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 흐름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종목 이렇게 3개로 추려봤고요.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쪽은 이거를 종목을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 근데 이미 한번 짚어주신 적도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과 제약바이오주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철저하게 개별주 이수지의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딱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 수급이 좀 강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저번 주에 진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모멘텀, 즉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mRNA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 이제 지금도 좋은데 내일도 좋을 그럴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요런 관련해서 요 3가지 종목 정도 제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mRNA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수혜도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영업이익까지 찍힐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계속 쭉 보실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모멘텀 충분하고 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박민정 앵커가 7월에 좋았었던 제약바이오주들 한번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그중에서도 팀장님께서 꼽아주신 종목들이 2개나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역시 ST팜과 한미사이언스, 올릭스까지도 모두 15%에서 많게는 2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해줬는데 이거는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다만 이제 또 부담 구간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AS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좀 수익이 많이 나서 다행이고요. 보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7시 매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3가지 종목군에 대해서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 개인 수급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고점에서 이런 강한 수급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오늘도 확진자가 사후가 안타깝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금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단 키트에 관련해서는 매도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mRNA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마무리되기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평균 단가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이 세 종목 모두 역시 평균 단가가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기 때문에 새롭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으로서 제약바이오주는 ST팜, 한미사이언스, 올릭스까지 뇌리에 탁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슈 어떤 배터리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이번 이벤트도 앞에서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그래도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로 2차 전지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삼성 SDI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신호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시장 정말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내일도 미래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왜 배터리 관련주들 왜 손절을 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이제 진짜 이제 배터리 안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이익 실현을 안 하지? 왜 손해를 보고 나오지라고 했을 정도로 섹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K 배터리 전략이 아무래도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최근 보시면은 배터리 3사도 증설 관련 이슈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터리 주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주들도 증설 혹은 유상증자도 실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이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공장을 증설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고요.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거나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당연히 기초적이지만 당연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도 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설하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 증설을 바탕으로 실적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저희가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번 8일에 참석하는 그 회사들 보면 배터리 3사와 SK 아이테크놀로지, 현대차까지였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영혁 팀장이 계속 따라가고 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나종식 어드바이저가 또 소개를 해주면서 수익률을 꽤 잘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그러면 역시 탑픽은 앞에서 말했었던 삼성 SDI로 그냥 결론 지으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분사 이전 얘기가 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없던 종목에 대해서만 아무래도 선별 작업이 필요하고 그거 이제 적합한 종목이 삼성 SDI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탑픽으로는 SDI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증설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으니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집만 스핏도 역시 2차 전지주예요. 종목이 겹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 또 갖고 오신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2차 전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종목 다 지금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증설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종목군을 가져와 봤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절대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됐든 결국 이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첨보, 에코프로비엠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첨보에 대해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첨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법의 가루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전해액과 전해질 가루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첨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 포함이 안 되면은 배터리의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멀리
오래 쓸 수 있냐라고 그런 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첨보가 여기 있어서 단연 국내 독보적으로 좀 실적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 이슈로 인한 3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목표가는 27만 원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정원정 차장도 역시 같은 종목을 계속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두 전문가에 비해서 같은 종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 에코프로비엠도 유창일 대표가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팀장님은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신 거예요? 이제 소재 쪽은 이제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 그 싸움인데 첨보도 이제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그 이제 모멘텀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장이 돌아가게 된다면은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 회사채 발행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채 발급을 바탕으로 투자 실탄을 마련을 하고요. 거기에다 뭐 소재 아니면 이제 원자재까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크고 이제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목표가는 25만 원 안정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혹여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특히 그 안에서도 삼성 SDI, 첨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투자 전략 잘 다듬어 가시면서 꼭 수익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